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김종대의 뉴스 업.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임 작가 만나는데 네. 이 대본을 읽는데 왜 임 작가를 보면 우리 제작진은 보고 싶었어요. 이걸 꼭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작가들이 예, 제작진이 이렇게 꼭 써주시더라고요. 어느새 세뇌 당하신 건 아닐까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임 작가는 제가 보고 싶었습니까? 네. 아유 그럼요. 네. 예.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첫 번째 이슈. 역시나 치킨집. 역시나 치킨집. 이게 이제 흔하게 하는 말인데 예.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 회사 잘리면 치킨집이나 해야지. 뭐 많이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면 뭐 우리 그냥 때려치고 치킨집이나 할까? 이런 얘기들. 네. 물론 전국의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들으시면은 그것도 또 섭섭하실 수 있는 얘기긴 섭섭하죠. 한데. 당연히.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공공연하게 좀 많이 얘기했었던 거긴 합니다. 네. 이게 실제 통계로 좀 확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국토연구원에서 그 치킨집 개폐업으로 보는 지역별 특성 변화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예. 자, 2000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민간 통계를 통해서 공공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예. 그 치킨집 흥망성쇠를 어떤 추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아하. 자, 실업자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었던 2008년 예. 그리고 2013년을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치킨집의 개업 숫자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더라. 이런 그래요? 얘기였습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치킨집이 많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리거나 때려치면 치킨집 한다. 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통계랑 맞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취업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자영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얘기 뭐 이건 자의도 있지만 타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종종 지적되고는 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워낙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예.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자영업 비중 중에서 치킨집 같은 경우 예. 업종 자체가 좀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예. 이런 거를 보여주는 통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 좀 증가하고 고용 불안이 일상화됐었던 IMF 사태 이후 예.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치킨집이 눈에 띄는 팽창기를 보여주는 네. 그게 또 이번 통계의 특징입니다. 아하.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 매년 1만 개 이상씩 아하. 새로운 치킨집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 몇만 개 되는 겁니까? 전국의 치킨집에. 지금 전국 치킨집이 이제 20만 개가 뭐 20만 넘는데, 개? 네, 그런 그 편의점과 거의 이제 동률을 이루는 편의점보다 많은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치킨집이. 이야. 근데 워낙에 또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치킨 업종 자체가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고요. 예.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예. 그래서 급격하게 팽창하던 200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폐업 건수하고 개업 건수가 비슷해지는 예. 정체기가 옵니다. 아하. 그래서 2014년까지 일정 정도 숫자가 유지가 되는 정체기를 유지를 하다가 예. 2014년 이후에는 오히려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예. 이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역전하는 그래서 문을 닫는 치킨집의 숫자가 많아지는 일종의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그 자영업 특히 치킨집 같은 경우 그 폐업하거나 그 파산하거나 네. 이렇게 문을 닫는 그 확률이 암 환자 5년 내 생존율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럴 정도로 이게 수명이 짧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들의 이제 품질 수명이 좀 낮은 걸로 유명한데 예. 그 사이에 뭐 치킨집 말고도 다양한 뭐 창업 업종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치킨집 말고 다른 데로 이제 눈길을 돌리는 창업자들도 많아지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식품에 대한 기호도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경쟁 과열이다. 그런 때문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치킨업의 흥망성쇠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과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나 당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경쟁 압력을 분산을 시키고 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경쟁 압력을 상대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르신 말씀인데, 그런데 치킨 산업이 어떤 프랜차이즈화되는 네. 예, 이렇게 본사와 가맹점에 그렇죠. 관계로 또 변질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네. 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네, 어떤 자영업 보호 대책 찾아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다양한 업종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소상공인들 예. 이 고통이 좀 눈에 띄는데 예.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금융제도가 집합 제한 업종들, 그러니까 이제 원치 않는데 문을 제대로 열 수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데 예. 일단은 대출이 좀 늘어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예. 대출 보증료도 좀 낮게 책정을 하고 어허. 금리도 지금 이제 자영업 대출이 최대 4.99%까지 잡혀 있는데 예. 이거를 최대 3.99%로 1%포인트 정도 낮추는 거를 이제 잡아놓고 있고요. 예. 뭐 이런 대책이 나오면 일단은 당장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나빠진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급한 불을 끄실 수는 있겠는데 뭐 어디까지나 이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금액 자체도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급한 불 끄기 정도의 용도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되지 않도록 네. 더 조금 더 이자율 네. 예, 조금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제도도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예.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이제 실손 의료보험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3,500만 명에서 한 3,800만 명 정도. 그래서 뭐 거의 국민보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많은데 네. 내년에 새로운 실손보험이 이제 상품화돼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출시될 4세대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어떤 겁니까? 실손보험이 이제 보장성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예. 이걸 정말 알토란같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하게 병원에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보험 가입만 해놓고 막상 이제 꼼꼼하게 찾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보험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분들이 많이 쓰시는 분들의 부담까지 높아지는 보험료까지 이제 나눠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해결하려고 새로운 형태의 실손보험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좀 더 꼼꼼하게 보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때문에 손해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손보험료 대폭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두 자릿수로. 그렇습니다. 이 예. 설계된 4세대 모델 자체가요. 예. 보시면 비급여 의료죠. 비싼 의료 행위들 그거를 해서 실손보험을 많이 타가시는 분들한테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그 다음 해에 보험료가 좀 할증이 많이 되는, 아하. 보험료가 높아지는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설계가 돼 있고 에헤. 보장 내용 변경하는 주기도 원래 뭐 10년, 7년, 8년 이렇게 좀 길었던 거를 예. 5년으로 좀 줄이는. 예. 어떻게 보면 보험사들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고요. 이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미 이제 실손보험 가입해가지고 잘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내년에 여러 방면으로 이제 권유를 받으셨을 때 꼼꼼하게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자, 항상 이 순서가 가장 우리 방송에서 뜨거운 순서입니다. 네. 킹마우스 골라온 검색어는요? 제가 오늘 밀고 싶은 검색어 네. 의 좋은 쌀포대입니다. 쌀포대가 의가 좋아요? 네, 쌀포대가 의가 굉장히 좋다라는 뉴스가 예. 오늘 좀 더 주목을 받았으면 해서 가져왔는데요. 예. 의 좋은 형제라는 이제 전래동화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이제 우애가 좋은 한 형제가 추수가 끝난 논을 사이에 두고 예. 우리 형님
혹은 우리 아우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쌀을 더 갖다 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밤중에 서로 모르게 하려고 몰래 그렇죠. 옛날 국어책에 다 나와요. 그렇죠. 상대의 마당에 이제 쌀포대를 쌓아놓다가 둘이 마주쳐가지고 아이고 형님 아우님 이런 그 전래동화인데 네, 부둥켜 울죠. 그렇죠. 네. 그거랑 이제 굉장히 비슷한 사연이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형제 집 마당에 갑자기 쌓여 있었던 늘어난 그 쌀포대처럼 완주군 군 청사 앞에 네. 100포대의 쌀포대가 갑자기 두둥 하고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인데요. 최강 한파가 몰아친 지금 아침에 유튜브에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네. 예,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100포대라는 거죠? 엄청난 쌀포대인데 그 완주군 직원들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군 청사 앞에 저렇게 쌀포대가 잔뜩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모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완주 화이팅!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나누시면서도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참 송구스러울 정도인데 이렇게 이름 모를 누군가가 쌀 100포대를 남겨놓고 호련히 사라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와 맹추위까지 겹쳐져가지고 오늘 참 마음 쓸쓸하신, 마음 추우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간만에 좀 마음을 덮여주는 그런 사연이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창 지역답게 쌀을 놓고 사라진 이름 없는 기부자가 또 있었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 김제평야나 이제 만경평야나 이런 쪽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기부를 할 때도 지역의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뭐 언론에서는 기분 좋으라고 얼굴 없는 천산이, 이름 없는 천산이 이런 식의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 그런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름 없거나 얼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어딘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완주시장님 또 시민들 아주 가슴이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들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서로에게 의좋은 형제가 되자. 이런 의미로 의좋은 쌀포대를 오늘의 검색어로 훌륭합니다. 읽어봅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제작진이 준비한 검색어는 어떤 걸까요? 제작진의 검색어는 청와대 수어 통역사입니다. 수어 통역사. 질병관리청에서 왜 브리핑할 때 옆에서 항상 하셨던 분들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 발표자 옆에 수어 통역사요. 그렇죠.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죠. 자, 국회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긴급한 속보를 전달할 때도 수어 통역사들 꼭 화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 기자회견장 춘추관엔 수어 통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청와대는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연설에 방송사에서 각자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방송사에서 제공한 수어 통역사다. 이 이야기입니다. 별걸 다 외주를 주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마다 수어 통역사가 다르면은 연설 내용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수어 통역사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부정확하게 전달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 연설 하나의 목소리를 들을 권리 장애인들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수화 언어법에는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장애인의 언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안각 장애인들의 권리권, 수어 통역이 청와대를 넘어 필요한 곳 어디든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작진이 청와대 수어 통역사를 검색어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자, 임경빈 작가와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우물정 1212와 유튜브 레인보우로 댓글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2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종대 발표 오늘의 검색어는 좋은 쌀포대입니다. 의좋은 쌀포대. 의좋은 쌀포대.
자, 쌀포대가 훈훈하니 좋네요. 추천합니다. 유성승님이 추천해 주셨네요.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이십니다. 유성승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세요.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